전 세계가 우주 탐사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우주 탐사를 주도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 관련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주 탐사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했던 것으로 아는데 네네.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아시아 3개국이 갑자기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의 3개국이 우주 경쟁에 뛰어들었다. 예. 사실 뭐 아시아 3국 정도 하면은 당연히 한국, 중국, 일본 이것이 이제 뭐 요새 아시안 게임도 하고 있는데 네네. 체육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되는데 우주 경쟁에서만큼은 한국이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당연히 그 우주 굴기를 선언하면서 우주에 우뚝 서겠다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거는 올해 말에 예정대로 달 뒷면을 탐사하는 창어 4호를 발사하겠다. 뒷면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주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면이죠. 네. 정면을 탐사했지만 그 뒷면 뭐 가끔 SF 소설에서 뒷면에 뭐 이상한 건물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네. 뒷면에 직접 우주선을 내려서 탐사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창어 4호를 갖다가 이제 그 발사해 가지고 올해 그 말에 달 뒷면을 탐사하겠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 뒷면을 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지난 5월에 달 뒷면에서 지구를 바라보려면 안 보이잖아요.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지구와 통신할 수 있는 위성을 이미 달에다 띄워놨어요. 예. 그래서 위성이 달을 돌면서 이 창어 4호가 내리면 거기하고 지구하고 통신을 맡아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국은 뭐 엄청난 인구에다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금 우주에 이 탐사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지금 우주정거장도 개발하면서 2024년에 국제우주정거장이 이제 수명을 다하면 중국이 만드는 우주정거장이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정거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얼마 전에 또 이 중국의 우주정거장에서 일할 우주인들을 전 세계적으로 모집하겠다 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실제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엄청난 경제력과 인구를 가지고 중국이 우주에 우뚝 서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의 계획을 살펴봤고요. 네. 인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네네. 지난 2008년에 첫 번째 달 탐사 위성이죠. 찬드라얀 1호를 네네. 쏘아 올려서 좋은 성과를 봤었는데요. 내년 1월에 두 번째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찬드라얀 1호가 이제 2008년 10년 전에 이제 쏘아 올려가지고 달 탐사한 또 이제 네 번째 나라가 됐는데 네. 이 찬드라얀 1호 같은 경우에는 달에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달을 도는 거였거든요. 네. 돌면서 이제 탐사기를 달에 충돌시켜가지고 충돌되는 파편에서 물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달에 물과 얼음이 있다. 맞아요. 이걸 네. 발견했던 게 찬드라얀 1호예요. 예.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찬드라얀 1호를 성공했는데 그리고 나서 찬드라얀 2호를 갖다 2012년도에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조금 이제 좀 기술적인 문제로 좀 늦어졌거든요. 네. 예. 근데 드디어 이제 내년 초에 발사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에는 단순하게 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달에 착륙을 시키겠다. 네. 착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로봇을 내려가지고 로봇이 표면을 탐사하는 이런 일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탐사기가 보내는데 한 4톤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총 그 개발 비용이 한 1,400억 정도 들었다. 그렇군요. 근데 1,400억이 굉장히 싼 거거든요. 싼 비용인데요. 네. 로켓 하나 발사하는 것도 1,000억 이상 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국형 발사체 개발하는 돈이 1조 5천억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달에 계속 가려고 탐사선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돈도 조단 이상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1,300억 가지고 달 탐사선 4톤짜리 우주선을 갖다 보낸다. 어허. 대단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인도는 이미 2013년에 이제 망갈리안이라고 화성 탐사선을 보냈는데 예. 지금도 인도의 화성 탐사선이 돌고 있어요. 그때 이 개발 비용이 800억 원. 정말 인도가 뭐 중국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긴 하지만 네. 상당히 고급 인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허. 소위 가성비가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러게요. 예, 사람한테 가성비란 말씀이 뭐하지만 아무튼간에 예. 상당히 그 우수한 인력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해가지고 네. 사실 우주 개발에 가장 많이 드는 비용들이 결국은 인건비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네. 우주 이 개발을 갖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예. 근데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달 탐사는 이제 무인으로 하는 건데 네네. 유인 우주선 발사 계획도 내놨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유인 우주선을 띄우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예, 예. 미국이나 러시아 뭐 이 정도인데 네.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주 왕복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주 왕복선이 대기권을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재진입하는 이런 실험도 성공을 했는데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착륙하는 그러니까 활공에서 착륙하는 실험도 한다는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번 독립기념일에 인도에서 발표한 게 2022년까지는 인도에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겠다. 와. 그래서 인도인이 우주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인도인들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고 우주왕복선을 타고 나중에 달까지 유인 탐사를 하겠다. 이런 네. 발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일본도 좀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네. 2030년에 우주인을 직접 달에 보내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네, 아주 참 부러운 일들인데요. 네. 그 일본도 상당히 뭐 지금 최근에 이 소행성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소행선을 가장 정밀하게 탐사한 나라가 됐는데, 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2026년부터 달에 만들어질 우주정거장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우주정거장이 지구에 있는 것을 이제 달로 옮길 건데, 이때 이제 일본이 우주인을 2030년까지 달에 보내겠다는 그러니까 이야기는 지구에서부터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이 달에 세워지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달에 착륙하는 착륙선을 만들어서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할 때 이글호라고 모양 기억나시죠? 네.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테이블 모양의 착륙선을 개발해가지고 한 서너 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달 착륙선을 갖다가 2030년까지 이 달에 있는 우주정거장부터 달에 내리겠다. 그래서 2030년에는 일본 일장기 꽂고 달에 착륙해서 우리는 달 탐사선을 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참 부럽습니다. 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인데 굉장히 일본의 만화 영화도 우주 대사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동안 많았죠. 아톰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무렵이 되면 천문대 가서 별을 보여준다 그래요. 이미 이게 한 30년 전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수백 군데의 천문대가 있고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주 만화, 우주에 가서 천문대에서 별을 보면서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좀 그 꿈을 꾸어야지만이 실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중국, 인도, 일본 부러워하지만 말고 네. 예. 우리도 좀 우주에 대한 맨날 좀 국내에서 문제로 싸우지 마시고 좀 소영님의 그게 부러움이 그렇죠. 정말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네. 정말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자 우주 탐사 아까 가성비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네네. 뭐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네네. 이런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우주 탐사를 하는 이유가 그 뭘까요? 우주 탐사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죠. 이제 국가 안보적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발전 문제죠. 국가 안보. 이제 뭐 앞으로는 이제 우주에서 지구 내려다보는 게 엄청 그러니까 위성들을 많이 이용하니까 네. 우주를 갖다가 이제 안보의 한 축으로 삼지 않으면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중국이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또 거기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경제 발전이다. 네. 그 메릴 린치라고 하는 그 세계 최고의 그 증권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6년에 우주 산업의 규모가 한 400조 원 가까이 됐대요. 네. 근데 2년 이것이 전에요? 2년 전에. 네. 근데 이것이 2045년이 되면 거의 3,000조 정도. 허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옛날에 그 15세기 이후에 그 대항해 시대라고 예. 항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갖다 장악했잖아요. 네. 그때 항해 기술이 뒤떨어진 나라들은 뭐 전 세계를 못 나갔는데 이것처럼 이제는 항해 시대가 아니라 우주 항해 시대가 우주항해 시대다. 온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산업이 자원 채굴서부터 네. 그것이 이제 우주에서 오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든가 인도, 일본이 엄청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우주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네.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활약은 좀 부족한 것 같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조만간 차세대 우주정거장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면서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이제 미국 나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우주정거장이 2024년까지 이제 거의 이제 임무를 마치게 되겠다. 미국이 1년에 한 5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앞으로는 이제 결국은 달에다가 우주정거장을 세워서 네. 그것을 갖다가 이제 게이트웨이로 쓰고 또 이제 화성 가는 우주인들의 어떤 그 새로운 그 환승 그러니까 그 공항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기존의 우주정거장에는 16개국이 참여했지만 여기에는 다른 나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참여해 보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위성 개발이라든가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된다. 네. 될지도 모른다.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것들 일단 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기술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달 표면에 자원 채굴하는 거 예. 이런 것들
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실험용 샘플들을 저장하는 냉장고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캐나다에서 주로 로봇팔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 네. 로봇팔을 만드는데 우리가 IT 기술이 좋으니까 거기에도 참여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방사선 측정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어쨌든 지분을 갖게 되면 나중에 거기 우주정거장에 머물 수 있는 우주인을 우리도 정말 떳떳하게 한두 명 보내지 않았겠는가 예.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아까는 좀 울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기대에 차는 웃음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정말 네. 우리나라와 우주정거장에 인연하면은 예. ISS의 그 우주비행사 이소연 씨가 잠시 체류했던 것, 그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 네. 이번 게이트웨이 사업에 꼭 참여를 해서 이 우주개발 사업에 한 획을 기울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